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오늘은 그 12신살 그 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보통은 다 그 이 12신살 찾을 때는요. 일단 그 연지 기준 해가지고 많이 찾잖아요. 연지 기준 해가지고 이제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지 기준 해가지고도 많이 찾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서 지금 여기가 지금 12신살이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가지는 뭐 연지 기준에서 찾는 것은 알겠고 일지 기준에서 찾는 것도 알겠고 하는데 한 가지는 어디를 기준해서 이제 찾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연지 기준에서 이제 만약 12신살을 이제 보게 되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연지 기준이 이제 미니까 연지는 이제 연지 기준 그 12신살은요. 일단 해묘미 운동을 이제 하는 이제 삼합 운동을 하는 어떤 그런 인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12운성이나 12신살은 다 삼합의 원리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연지가 미토이기 때문에 이제 연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연지는 해묘미 운동을 하는 이제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해묘미는요. 지장화라고 보통 이제 하지 않습니까? 지살, 장성살, 화개살.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전 운동은요. 여기가 해묘미 모계 운동이면은 그 전 운동은 이제 신자진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아시죠? 신자진, 수의 운동, 수생목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운동은 목생화니까요. 인호술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되는 기운은 이제 목에 반대되는 것은 금이니까 사유축 운동을 합니다. 일단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연지 기준에서 이제 운동성을 하나 삼합을 잡을 거잖아요. 이렇게 미니까 해묘미 중에 미니까 해묘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연지는. 그러면 이것을 생해주는 운동이 바로 전의 운동이고 전 단계 운동이고 그다음 이 해묘미가 생해주는 운동 이것이 이제 그 다음 후 단계의 운동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지장화 여기가 겁년반이 되고 겁년반 그 다음 지장화 여기 망육천 여기가 역재월 운동이 됩니다.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12신살을 찾는데 좀 머릿속에서 찾는데 요새는 뭐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것을 암기해서 알고 계시면 좋으냐 하게 되면요. 그 머릿속에서 이제 사주를 이제 풀 때 이렇게 걸어가다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건가 이렇게 했을 때 머릿속에서 착착 떠오르려고 하게 되면 일단 외워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요새 힘들면요 안 내오셔도 됩니다. 그냥 이제 요새 그 휴대폰 있으니까요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굳이 안 외우셔도 좋은데 외우시면 그래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가운데 운동은 이제 지장화 운동이고 그 다음 운동은 망육천 운동이고 그 전 단계의 운동은 겁년반 운동이고 그 지장화하고 반대되는 상반되는 운동 이것은 이제 역제울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장화 운동은 이제 그 목의 운동이지 않습니까? 목의 운동입니다. 그 전 단계의 운동은 목을 생하는 수의 운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의 운동은 이제 신자진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 다음 단계의 운동은 목생화니까 화의 운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호술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망육천 운동이 되겠고, 자, 목의 운동에 상반되는 금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에 상반되는 운동은 금 운동이 됩니다. 금 운동. 그래서 사유축 운동이 됩니다. 이 구조를 좀 잘 아시고, 이 겁년반, 지장화, 망육천, 역재월, 이것만 알고 계시면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해묘미 운동을 하니까
여기 신금은 신자진 운동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자진 운동은 여기를 이제 신자진 운동 아닙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자, 신 겁살 아닙니까? 그래서 신금은 이제 겁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오화는 해묘미 운동의 다음 단계가 인호술 운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운데 인호술 중에 오화가 가운데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육천 중에 육해살이다. 그래서 육해살입니다. 그 다음 미는 여기 연지하고 똑같은 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니까 지장화니까 화개살. 그래서 화개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는 것이고요.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보십시오. 자, 일지 기준해서 이제 12신사를 또 찾습니다. 일지가 인호술의 오화지 않습니까? 일지가. 인호술의 오화. 그러면 일단은 일지 기준에서 12신사를 찾게 되더라도 인호술을 일단 적습니다. 그러면 인호술은 지장화 운동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겁년반이고 겁년반 지장화 망육천 여기가 역재월.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부동 움직이지 않는 어떤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화가 인호술 운동의 오화이기 때문에 일단 인호술 운동을 적고요. 그 다음 인호술 운동의 전 단계는 화를 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해묘미가 됩니다. 해묘미. 목생화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화의 운동이기 때문에 목생화니까 이제 해묘미 운동이 겁년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12신살로 겁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 그 다음 단계는 화생토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그 삼합의 원리로 이렇게 했을 때는 화생토가 되지 않습니다. 토는 다 여기 끼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토는 배제하고 화생토, 토생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토를 배제하고 화생금이 됩니다. 3합의 논리로 돌아갔을 땐 화생토가 아니고 화생금이 되는 것입니다. 화는 다 끼어 있기 때문에 화는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생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사유축이 되는 것입니다. 사유축이 망육천 12신살로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에 반대되는 기운이 뭡니까? 수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신자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지 기준에서 이제 신금을 보게 되면 신자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역마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마살입니다. 이거 신금이. 그리고 이제 미토가 해묘미이지 않습니까? 여기 해묘미 있네요. 미가 뭡니까? 반한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한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토는 또 여기 미토가 똑같으니까 또 반한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지 기준에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는 연지 기준, 보통 12신살은 연지 기준에서 많이 찾습니다. 그 일지 기준보다는요, 요놈 기준으로 많이 찾거든요. 일간 기준으로.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첫 번째 단계, 여기는요, 여기 첫 번째 단계는요, 여기는 연지 기준에서 12신살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지 기준에서 12신살을 다 나타낸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일간 기준에서 12신살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이 경금이 일간이 이 경금이 지지에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걸 12신살을 나타낼 수 있냐? 뭐 경금이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지지로 내려오면 신금이라서 그런 거냐? 그럼 신자진 기준으로 해서 찾는 거냐?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부터입니다. 왜 일간 기준에서 이 신사를 이렇게 나온 건지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이 강의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지우겠습니다. 이
연지 기준하고 일지 기준에서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한 가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예상 외로 좀 많더라고요. 일간 기준에서 많이들 또 봅니다. 또 일간 기준, 일지 기준보다는요, 약간 일간 기준에서 이제 해석하실 때 정확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간 기준에서 이제 12신사를 찾는 법을 이제 한번 말씀드려 이제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걸 알고 계셔야 이제 합니다. 일단은 그 일간 기준을 해서 이제 찾으려면요. 그 삼합이란 것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삼합. 아셔야 되고, 일단은 그 운동성, 삼합의 이제 그 운동성을 이제 좀 아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목의 운동, 뭐 화의 운동, 뭐 이렇게 합니다. 그 삼합이기 때문에 토는 배제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금의 운동, 수의 운동,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의 운동이면 목은 이제 가불목이 운동하고, 화는 이제 병정화, 그 다음 금은 이제 경신금, 수는 임계수. 가불이 이제 목의 운동하고, 화가 이제 병정화가 화의 운동을 하고, 경신금이 금의 운동하고, 이제 임계수가 수의 운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뭐냐면, 자, 간목은 목의 운동을 하는 거 맞습니다. 병화도 화의 운동을 하는 거 맞습니다. 경금, 금의 운동, 임수가 수의 운동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을목은 목의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화도 화의 운동을 하지 않고, 신금도 금의 운동을 하지 않고, 계수도 수의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을목은 화의 운동을 하고, 정화는 금의 운동을 하고, 신금은 수의 운동을 하고, 계수는 목의 운동을 합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런지 이제 설명 그냥 금방 드리겠습니다.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을목은 목의 운동이 아니고 화의 운동을 하고, 정화는 화의 운동이 아니고 금의 운동을 하고, 신금은 금의 운동이 아니고 수의 운동을 하고, 계수는 수의 운동이 아니고 목의 운동을 하는 것을,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 어떻게 해서 그런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일단은 그 해묘미가 이제 목의 운동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해묘미가 목의 운동입니다. 그러면 왜 목의 운동이냐? 간목의 운동이냐? 라고 이제 보시면요. 간목이 해수에서 장생을 합니다. 절태양생이지 않습니까? 12운성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12운성으로 절태양생 욕 관 녹 왕 쇠 병 사 묘가 됩니다. 이때 잘 보십시오. 간목은, 자, 여기가 신, 유, 술, 조금만 더 넓게 적겠습니다. 절태양, 생, 욕, 관, 녹, 왕, 쇠, 병, 사, 묘. 자, 신유술, 그 다음 해자축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해자축. 그 다음 인묘진, 사오미. 이렇게 운은 흘러갑니다. 계절은 흘러갑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다시 가을에서 뭐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간목은 이 신유술,
숙살지기 가을 운에 이제 기운이 단절되고 유금에서 이제 다시 잉태되고 술토에서 이제 길러지면서 해수에서 간목이 장생이 됩니다. 이게 장생이잖아요. 그리고 자수에서 목욕이 되고 그 다음 축토에서 관대가 되고 인목에서 걸록이 되고 묘목에서 제왕이 됩니다. 그래서 묘가 제왕이 됩니다. 가장 강력한 태어나서 가장 강력한 시기가 되는 게 제왕이 되고 그 다음 여기서 보십시오. 사화에서 병들고 그 다음 오화에서 죽고 미토에서 묘지에 들어갑니다. 이게 묘가 됩니다. 그래서 죽거든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거든요.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제 무덤에 들어가야 이제 그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죽어서 죽은 게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죽으면은 어쨌든 간에 실체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람이 인생으로 쳐도 그래서 이제 무덤까지 묘 속에 들어가야 이제 그게 이제 완벽하게 실이 그 인생이 끝났다. 여기 이제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생 태어나서 제왕이 되고 묘지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운의 흐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목은 해묘미 운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해묘미는 목의 운동이다. 그래서 간목은 목의 운동을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을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을목도 목의 운동을 한다면요. 간목하고 이렇게 똑같이 절태양, 해자축에서 생력관, 임묘진에서 노광쇠, 사오미에서 병사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을목도 간목하고 똑같이 운동을 한다면요. 12운성으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을목은 오화에서 장생이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을목은 오화에서 여기서 장생이 됩니다. 미토에서 양이 되고요. 자, 적겠습니다. 자, 을목은 신유술,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이 흘러간다. 뭐 여기서 지금 뭐 신유술을 일부러 먼저 쓴 건 아닙니다. 그냥 쓰다 보니까 된 건데요. 뭐 해자축부터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12운성, 을목의 이제 12운성의 운동성입니다. 신금에서 태가 되고, 유금에서 절지가 되고, 술토에서 묘지가 되면서, 해수에서 사지, 자수에서 병지, 축에서 쇠지, 인목에서 왕지, 묘목에서 걸록, 진토에서 관대, 사화에서 목욕, 오화에서 장생, 미토에서 양이 됩니다. 아까 근데 간목은 미토에서 묘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묘목에서 제왕이 됐고 해수에서 장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해묘미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을목은 오화에서 장생이 됩니다. 오화에서 장생이 됐죠. 그 다음 자, 인목에서 제왕이 됐잖아요. 인목에서 제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묘지가 됩니까? 보십시오. 술토에서 묘지가 됐잖아요. 을목은 인호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해묘미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호술 운동, 화의 운동성을 나타냅니다. 간목은 목의 운동성을 나타내거든요. 전혀 다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간목은 목의 운동을 하고 을목은 화의 운동을 합니다. 오화에서 장생이 됩니다. 오화에서. 그 을목이라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목은 이제 그 천지통보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간단하게 보게 되면 간목이 동량지목이다 해가지고 간목이 엄청나게 큰 나무 이렇게 막 큰 나무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간목은 뿌리에서 나와가지고 줄기로 이어진 어떤 그런 기운이 간목의 형태이고요. 을목이 줄기에서 나와가지고 남은 이파리로 이렇게 이 활성화된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을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을목이 6월달, 4월, 5월, 6월 그 6월 달에 을목이 상당히 이제 푸르러지기 시작하잖아요. 6월 달부터. 상당히 아주 이렇게 그 어떤 그 장생 그 음간의 그 12운성의 세기는요, 이 재앙보다도 그 장생의 기운이 더 큽니다. 이건 더 디테일하게 질이 더 난해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그 을목의 그 음간의 그 장생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운이 셉니다. 양간은 장생보다는 걸록 제왕이 큰 건데요. 이제 그 음간은 그 장생이란 것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음간의 그 장생지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음간의 그 장생지가 월지에 있으면 부모 덕이 상당히 큰 거고요. 일지에 있으면은 부인 덕이 상당히 큰 것이고, 조상궁에 있으면 상당히 조상덕이 있다. 크다. 재앙보다도 더 큰 어떤 그런 인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을목이 화의 운동성을 나타내고, 이제 간목이 이제 목의 운동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의 운동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화의 운동. 자, 병화가 있지 않습니까? 병화.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병화는 인목에서 일단 장생이 되잖아요. 우리 이건 아시잖아요. 자, 장생, 생육, 관대지. 어떤 분은 생육대라고도 합니다. 생육대라고 하는데, 관대, 생육관이나 생육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녹, 걸록, 노광쇠, 그 다음 병사묘, 절태양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12운성으로요. 자, 병화가 인목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인목에 장생이 됩니다. 축토에서 길러지고 드디어 인목 2월이 봄이 오게 되면 병화가 드디어 태어납니다. 장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화에서 제왕이 됩니다. 자, 인목에서 장생이 되고요. 오화에서 제왕이 되면서 술토에 묘지 않습니까? 술토에 인묘됩니다. 잘 보십시오. 인옷을 화의 운동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병화가 화의 운동성이다. 이 을은 이거 아까 화의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병화는 병정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 병화는 인옷을, 자, 인목에서 장생이 되고, 그 다음 그 오화에서 제왕이 되면서 술토에서 인묘되더라. 술토에 술시면 뭡니까? 술토에 그 술시의 병화가 서산일락하잖아요. 술시가 언제입니까? 밤 7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 보통 태양이 지잖아요. 서산일락하잖아요. 그래서 술토에 묘지가 되더라. 그래서 병화가 인오술 운동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그럼 정화도 화의 운동인가? 아닙니다. 자, 정화를 보시게 되면요. 자, 정화를 보게 되면 여기서 그다음 자, 여기서 자, 정화는 보게 되면 이런 운동을 합니다. 신유술의 욕생량, 해자축의 태절묘, 인묘진의 사병쇠, 사오미의 왕록관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화가 이제 태어나는 장생지를 보겠습니다. 자, 유금. 여기가 장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 부분이. 자, 유금에서 장생이 됩니다. 그 다음 언제 가장 세질까요? 유금이 가장 세진 겁니다. 언제 왕지가 될까요? 사입니다. 언제 그러면 이제 땅속으로 들어갈까요? 인묘가 될까요? 축입니다. 자, 보십시오.
정화는 무슨 운동합니까? 정화는 화의 운동을 하지 않고 금의 운동을 합니다. 금. 병화는 인옷을 화의 운동을 하고 정화는 사유축. 그러니까 유금에서 장생이 되고 사화에서 제왕이 되면서 축의 축토에서 인묘가 됩니다. 그래서 사유축 운동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화는 인옷을 운동, 정화는 사유축, 금의 운동성을 나타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다르죠? 그러면 이제 금의 운동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경금을 보시게 되면요. 이 신유술에 여기 노광세가 되잖아요. 병사묘, 절태양, 그 다음 생육권. 잘 보십시오. 병화가 장생이 어딥니까? 사화이지 않습니까? 사화. 장생이 됐다가 생육관, 녹, 왕 됐지 않습니까? 왕지가 어디냐 하게 되면 유금. 유금이지 않습니까? 언제 인묘가 되냐? 딱 보니까 축토에 인묘되네요. 자, 경금은 사유축, 금의 운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사유축 운동합니다. 장생되고 제일 세진 제왕이 됐다가 축에 병들어서 죽어서 이제 땅속에 들어가는 인묘, 축에 인묘됩니다. 그래서 사유축 운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신금도 금의 운동을 할까요? 신금 한번 보겠습니다. 신금은 자수에서 장생이 됩니다. 이런 운동을 하거든요. 신금은 신유술에서 왕록관대 운동을 하고 해자축에서 육생양 운동을 하고 임묘진에서 태절묘 운동을 하고 사오미에서 사병쇠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신금이 어디서 장생이 되는지. 자, 자수에서 장생이 됩니다. 적겠습니다. 일단 왕지부터 적어야죠. 일단은 자, 자수에서 장생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가 왕지가 될까요? 신금입니다. 신금의 제왕이 됩니다. 그러면 살다가 언제 인묘가 되겠습니까? 진토, 여기가 묘지지 않습니까? 자, 신자진. 자, 무슨 운동입니까, 이게? 신금은 신자진 수의 운동을 합니다. 경금은 금의 운동을 하지만 신금은 신자진 수의 운동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수에서 장생이 되고 신금에서 제왕이 됐다가 진토에 이제 인묘가 되는 땅속에 들어가는 신자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금의 운동을 보더라도 경신금이 다 똑같이 금의 운동을 하는 것이 이제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임수의 운동을 보겠습니다. 임수를 보게 되면 해자축에 수의 운동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서 노광세 운동을 하게 됩니다. 노광세. 그 다음 병사묘, 절태양, 생육권. 자, 보시면 자, 임수는 자, 신금에서 장생이 되잖아요. 신금. 언제 가장 세집니까? 왕지. 자수에서 가장 제왕이 됩니다. 언제 땅속으로 들어갑니까? 진토에 들어갑니다. 누가 봐도 임수는 신자진 수의 운동성을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간단해서. 개수를 보겠습니다. 개수를. 이제 보시게 되면 개수는 자, 보십시오. 자, 여기서 장생이 됩니다.
일단 적겠습니다. 자, 개수를 보시게 되면 일단 장생되는 것부터 찾아야죠. 묘에서 장생이 됩니다. 언제 가장 세질까요? 왕, 제왕, 해수. 언제 땅속으로 들어갑니까? 묘, 미. 자, 개수는 해묘미, 목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장생이 되고 여기서 제왕이 되면서 미토의 임묘가 되지 않습니까? 12운승으로 봤을 때요. 이렇게 전혀 다르죠. 수의 운동을 한다고 해서 임계수가 다 수의 운동을 한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개수도 12운성으로 수의 운동을 나타내고, 을목은 목의 운동, 정화도 화의 운동, 신금도 금의 운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을목은 화의 운동, 정화는 금의 운동, 신금은 수의 운동, 개수는 해묘미 목의 운동을 이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12운성의 운동성을 이제 보시면 이제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접으면 안 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목의 운동을 하는 것은 간목이 맞았습니다. 목화, 금, 수. 자, 화의 운동하는 것은 병화가 맞습니다. 금의 운동은 경금이 일단 맞습니다. 수의 운동은 임수가 맞습니다. 그러면 자, 음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간. 아까 목의 운동을 하는 게 개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음간은 해묘의 운동. 그 다음 화의 운동은 술토가 맞습니다. 아니요, 술토가 아니고 이제 뭡니까? 을목이 이제 인옷을 화의 운동을 했습니다. 자, 금의 운동은 정화가 금의 운동을 했습니다. 수의 운동은 신금이 운동을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겁니다. 둘이 같이 이렇게 붙어서 같은 운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간이 10개인데 10천간인데 2개는 어디 갔냐? 무토하고 기토는 운동을 안 하냐? 하게 됩니다. 화토 동행이라고 이제 말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화토 동행이라고 해가지고 무토는 병하고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무토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화가, 기토가 정화하고 화토 동행으로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한 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한 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2개씩이고요. 그러면 천간에 10천간이 다 들어가고 운동성이 다 이제 골고루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의 운동은 해묘미 운동이지 않습니까? 해묘미 운동. 화는 인호술 운동입니다. 12운성으로. 금은 사유축 운동입니다. 수는 신자진 운동입니다. 그러면 해묘미 운동은 간목하고 개수가 해묘미 운동을 하고, 병화, 무토, 을목, 이것은 인호술 운동을 하고, 경금, 기토, 정화는 사유축 운동을 하고, 임수, 신금은 신자진 운동을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고, 같이 붙어 다니면서 같은 운동을 하더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경금이지 않습니까? 경금은 무슨 운동을 할까요? 사유축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경금이 밑으로 내려오면 신금이기 때문에
신자진 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신자진 운동을 한다라고 봤을 때 만약 경금이 지지로 내려오면요. 예를 들어서 경금이 지지로 내면 신금이니까 신자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경금은 금의 운동, 사유축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유축 운동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유축의 다음 단계는 신자진이지 않습니까? 아까 금방 말씀드렸죠. 초반에 여기가 금이니까 다음 단계는 수가 돼야 되고 그 전은 화생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노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유축의 상반되는 운동은 목인 해묘미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대로 여기가 겁년반이고 지장화이고 여기가 망육천이고 여기가 역재월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유축 운동으로 봤을 때, 금 운동으로 봤을 때 보시게 되면요. 자, 오화를 보게 되면 오화가 뭡니까? 인노술의 오화지 않습니까? 뭡니까? 연살 아닙니까? 자, 연살. 맞지 않습니까? 오화가. 그리고 이제 신금을 보게 되면 신자진의 신금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유축 운동에서 신자진이 어디면 여기지 않습니까? 신금이 뭡니까? 망신살 아닙니까? 자, 망신살. 자, 미토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미토가 해묘미의 미토 아닙니까? 뭡니까? 역재월의 월살 아닙니까? 월살입니다. 여기 미토도 이제 월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간 대비 신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 대비 신사를 찾으려면은 이 삼합의 운동성인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모르시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 세 번째 적어진 이 만세력에서 이 세 번째 적어진 이 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찾는 거냐. 도저히 찾질 못하겠다. 뭐 처음 거는 연지 기준, 두 번째는 일지 기준에서 찾았다면 세 번째는 뭐 월지 기준인가? 뭐 시지 기준인가? 도저히 못 찾겠다. 뭐 어떤 사람이 일간 기준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이 경금 일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간이 경금인데 어째서 일간 기준으로 해서 찾을 수가 있나? 도저히 모르겠다. 라는 분들을 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간이 과연 어떤 운동을 하는지 그것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암기할 때 이제 미토, 이렇게 술토, 이제 축토, 이제 진토 이렇게 하게 되면 미갑계, 술 병무을, 축 경기정, 진 임신 이렇게 많이 외우게 됩니다. 운동성을 이제 외우는 것이거든요. 미, 갑계, 술, 병무을, 축, 경기정, 진, 임신. 임묘되는 이것을 이제 알고 계셔야 어떤 사주를 해석할 때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외우고 합니다. 미갑계, 술, 병무을, 축, 경기정, 진, 임신. 임묘되는 기운을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요. 뭐 여기 만약 예를 들어서 일간이 예를 들어서 경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을목이다. 을목이다. 뭐 오라는 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을사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게 여기 이제 신살 4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 신, 사, 미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을목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호술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술에 병화, 무토, 을목이 운동성을 같이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을목은 인호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을목 자체를 인호술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인호술을 적습니다. 이게 바로
그냥 지장화의 운동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화니까 그 전이 뭡니까? 목생화니까 해묘미. 해묘미가 이게 겁, 년,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술 다음에 화생금이지 않습니까? 사, 유, 축이 됩니다. 이게 망, 육, 천. 화의 반대 이제 신, 자, 진, 수가 역, 재, 월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을목이 이제 일간이 을목이기 때문에 그 을목이 인옷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인옷을 자체를 이제 일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미토를 보게 되면 뭡니까? 반한살. 미토가 이제 반한살이 되는 것입니다. 신금은 뭡니까? 여기 하면 역마살이 되는 것입니다. 역마살. 사화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망신살. 망신살. 그리고 이제 미토는 또 이제 똑같이 이제 반한살이 되는 것입니다. 일간이 만약에 을목이었다면 신살은 일간 대비 12신살은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반한살, 역마살, 망신살, 반한살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한살 이제 조상이 반한살이고 자식이 반한살이고 이제 나의 사회궁, 부모궁이 역마살이기 때문에 부모가 바쁘게 돌아다닐 것이며 조상덕이 있을 것이며 자식덕이 있을 것이며 망신살 나의 배우자가 망신살 짓을 하더라. 뭐 이렇게 어때 배우자가 이 배우자궁에 망신살이 들면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성분이 연하남을 만날 상황이 되고 또 남자분이 연상열을 만날 상황이 됩니다. 이게 약간 망신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제 일지가 망신살일 때 이제 남편이 키가 170인데 여성분이 키가 뭐 183 이렇게 되는 어떤 경우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지가 망신살일 경우에는 이 망신살은 어떤 산부인과 같은 것도 되는 거거든요. 이제 임신부가 배가 불룩하게 나오는 형태가 되는데 배우자궁이 망신살이 되니 어떤 그 산부인과 어떤 의료계통에 이제 근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간 대비 그 신사를 찾으시는 것을 잘 모르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여서 일간 대비 이제 신사를 찾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뭐 연지 기준, 일지 기준에서 12신사를 찾는 것은 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간 대비해서 찾으려면 이 삼합의 그 12운성 삼합의 그 운동성 이걸 알고 계셔야 이제 일간 대비 12신사를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지 기준 12신살보다는요, 일간 대비 12신살이 좀 정확도가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연지 기준 12신살을 보는 게 맞고요. 그건 조상이 내려준 것이 아닙니까? 조상이 내려준 것은 이제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일간 대비 12신살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보는 어떤 그 12신살적인 기운이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것은 나의 마음 먹기에 다르게 좀 그것을 이제 좋게 이제 해석할 수도 이제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렇게 개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데 연지 기준해서 12신살은 조상이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역할 수 없는 것이고 받들어 모셔야 하는 어떤 그런 12신살적인 기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일간 대비 12신살 찾는 법, 삼합의 운동성 이것을 이제 종합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